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내 집 사자죠. 지금 이쪽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현재 내가 좋아야 한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천하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야 돼. 그래서 내가 좋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좋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하세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명당의 원리에서 도로를 보고 우리가 땅을 구하거나 명당을 찾을 때 그 위치를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제 끝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도로라는 것은 이제 현대적으로 그 만든 도로, 이건 이제 장비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구분대도 똑바로 하고 해서 현대적인 도로에는 해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도로, 그러니까 지방에 또 지역에 있는 도로, 이런 도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이 높다 이거예요. 이쪽이 지세가 높고, 이쪽이 지세가 얕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 그런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산줄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밀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밀은 거죠. 용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명당 혈자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 앞에 도로가 굽었으면 항상 이렇게, 감싸야 돼요. 도로든 물이든 감싸는 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위치는 여기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 위치도 여기서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러니까 땅을 구입을 하도 이런 데 땅을 구입해라 이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쪽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이쪽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구입했을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명당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당의 원리에 이게 원리. 자, 그러면은 이쪽이 지세가 높을 때는 역시 이렇게 이 위치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땅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도 용맥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 그러나 이제 여기 물이 있을 때는 이제 항상 보면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도로를 놓을 때는 이 물이 흐르는 데가 뭐예요? 그 지세가 얕고 또 도로를 놓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삽이나 괭이 이런 걸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딱 꺼내기 좋은 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항상 이 대게 보면 이 물줄기가 같이 흘러요. 도로하고 이제 그 동네 그 앞길 뭐 이런 데 보면 다 이렇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같이 물이 같이 붙어 있어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물이든 도로든 이렇게 감싸는 곳, 이렇게 환포에 따라 감싸는데 이런 데에 명당자리 있습니다. 이런 데. 항상 이런 데서 우리가 명당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물이 없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물이 없고, 어떤 산 중턱에 도로가 있을 때, 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물이 없고, 산 중턱으로 내려오는 데에 도로를 닦은데, 이런 데는 또 달라요. 이런 데가 명당이 있고, 또 역시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같은 맥이 이리 흘러가서 이리에서 이런 데다가 돌을 닦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용맥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면은 이 길 건너도 이렇게 흘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여기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이거 저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골짜기죠. 여기는 틀림없이 골짜기입니다. 이쪽은. 여기도 이쪽으로 반대한 데는 골짜기죠. 골짜기.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명당을 찾으면은 좀 드물어요. 드물단 말이에요. 또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아시고 현장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옆에서 봤을 때요. 도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도로가 옆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 산줄기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뭐예요? 자, 이렇게 흘러 있어요. 용맥이. 자, 여기서도 뭐 산줄기가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흐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 땅 들어간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당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앞에 여기서 봤을 때 이 앞에 감싼데 그리고 여기 감싸지고 이걸 반궁수라는데 반궁수 자리는 명당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이런 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같이 흐른다고 한다면은 물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일이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용맥이. 그죠? 자 보세요. 위에서도 내려왔고 이쪽에서도 위에서 이쪽으로도 용맥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데서 역시 명당 혈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맥상에 항상 용맥이 있기 때문에 맥상에 용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에 앞에 물이든 도로든 환포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쪽에서 환포하고 있고 여기는 이쪽에서 환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땅을 구입을 해도 이런 데 구입해서 명당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물이 없을 때 도로만 있고 그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높을 때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가운데 물이 흐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중간, 그러니까 산 중턱에 도로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산 중턱에 있을 때는 용맥이 이리 통과해서 내려온 겁니다. 여기도 통과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도 통과해서 내려온 거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서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여기를 구입해야 돼, 이쪽에. 같이. 이게 같은 맥입니다, 이게. 물이 있으면은 물을 넘지 못한다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진 거예요. 그러나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용맥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맥 따라 이쪽에도 있다는 얘기죠. 명당이. 그래서 이런 데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당의 원리를 설명을 또 있네요. 다 드린 줄 알았더니 또 있네요. 자, 우리가 우리가 논이 많잖아요. 시골에 보면은. 그런데 요즘에는 또 국가에서 경지정리를 해갖고 절대 농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옛날 다라이 논식으로다가 꼬부텅꼬부텅 논두라이 꼬부텅꼬부텅한데 이런 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라이 논 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고 그런데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인가 거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남해동가 거기 가면은요. 그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등고선하고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등고선처럼 다락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논두라고는 끊어진 데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위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타고 내려오면은 뭐예요? 자, 맥이 이렇게 흘렀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유추가 아니라 이건 확실한 겁니다. 용맥이 이쪽으로 흐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서
들어간 데는 골짜기였단 말이에요, 원래가. 여기도 들어갔는데, 여기 골짜기예요, 여기. 그죠? 골짜기고, 여기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땅을 사서 뭐 집을 짓거나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쪽을 구입을 해라, 이거예요.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곳. 이건 이 용맥, 산줄기가 내려온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데 땅을 구입을 해서, 뭐, 집을 짓든 뭘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도, 등고선 지도를 보면은 거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도 그 위치를 우리가 맞춰서 살 수가 있어요. 등고선 하나가 아마 그 25,000대 1인가 5만 대 1인가 보면 그 하나에 20m 하더라고요. 등고선 한 칸이. 등고선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20m래요. 이게 20m.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생긴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등고선이 이런데 임야를 사도 이런 데를 사서 우리가 명당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당에 관련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대강. 근데 현장에 가서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명당 찾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만 살펴볼 수도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기탐지 기구로다가 해야 되는데, 지기탐지 기구로 우리가 명당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뭐 필요하냐? 이러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엘로드가. 왜 그러냐면은 이 대지 같은 데 보면은 전원주택 보면 이미 택지 조성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 흙을 다 메꾸기도 하고 파내기도 해서 다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 우리가 눈으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수년 지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한 데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로지 옐로드 이것만 가지고 찾아야 돼요.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포장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포장해놓은 데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안 보여요. 거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찾는 풍수 공부를 했더라도 전혀 안 보입니다. 아스콘 깔았거나 뭐 시멘트로다가 다 포장을 해놨으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거기서는 오로지 이걸로만 찾아야 돼요. 이걸로만 옐로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눈으로 찾는 명당 혈자리 이거를 공부했습니다. 대강 했어요. 대강.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뭐예요? 이 옐로드로 찾는 명당 찾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수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수맥. 며칠 전에 여주 세종담 대왕릉에서 이제 뵌 분들은 좀 대강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수맥을 찾을 때 이 옐로드를 갖고 찾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눈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방 안에 실내에서 우리가 이걸 찾는다. 그럴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장판 위에 무슨 수맥이 어떤지 좋은 자리가 어떤지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명당을 찾았다고 한들 그 자리가 진짜 100% 명당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자신도 눈으로 100% 찾아냈어도 반드시 이걸로다가 진짜 생기가 있는 곳인가 이거를 가지고 확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 진단을 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까처럼 우리가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지대에 거기에서 찾을 때는 이걸로 찾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뢰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항상 자 보세요. 자세는 항상 이게 수평 내지는 좀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분들도 아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폼이잖아요. 폼. 이건 하나의 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8도에서 15도 정도 내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수평을 맞춰놓으면 이게 마음대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8도 내지 15도를 내리고서 이 손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 이게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지시면 돼요. 흘러내려가지 꽉 쪄서는 안 됩니다. 손이 떨려가지고 또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살짝 쥐고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 보폭은 평소 걸음걸이의 3분의 1 수준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맥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크로스가 되게끔 하면 돼요. 자, 수맥이 있을 때 이것이 크로스가 되면 그 자리가 수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웰로드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리고 웰로드라는 것은 이제 외국 서적도 뒤져보고 해보니까 아무리 잘 봐도 70%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30%는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맞다 안 맞다 뭐 실랭이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의 연습을 해가지고 70%라고 하는데 우리는 80%다 90%다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그 올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기 도로에 금이 갔으니까 저기 수맥이로구나 하고 가면 거기서 반드시 거길 가면은 이렇게 오그러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수맥 전문가가 수맥이 아닌데도 딱 진행하면서 일부러 손을 움직여서 여기 수맥입니다 하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 가면 다 움직여. 자기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움직입니다. 다 그 수맥이 아닌 데서도 이게 움직여서 크로스가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선입견이에요. 저 사람이 수맥이라니까 그 수맥이로구나. 나는 분명히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갔는데 거기 가면은 딱 이렇게 오그러든단 말이에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이 가장 무서워요. 이 수맥 공부하는 데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수맥인데도 가서 수맥입니다. 그렇게 수맥입니다. 그러면 다 수맥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수맥 자리에 가서 그분은 안 되거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웰로드는 이거는 영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체유심조 사상 있죠. 일체유심조.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를 뛰어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영적 일체유심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거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사상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얼만큼 진행하느냐, 여기에 닿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잘해도 여기까지 닿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저는. 100% 이걸 오류를 범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조 사상에서 어느 정도 진입을 했느냐, 영적인 문제로 갔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인, 이런 분들은 달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은 아주 잘 보는 분, 이분은 그냥 잘 보는 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사상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 개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끌이 요즘 영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 영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영을 끌어들여서 이것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 내 영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걸 좀 우리 현장에서 또 같이 또 의논하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영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크나큰 문제가 있어요. 또한 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받을 때든가 몸이 아플 때든가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한 30분 이상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또 30분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 전에 텔레비에서 나왔는데 어떤 분은 2시간 만에 수맥을 하더라고요.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어떤 분은 한 2, 3일 해야 이제 수맥이 걸려들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2년 해니까 그때서 이제 수맥이 잡히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도 이제 그전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해봤지만은 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건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많고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는데 거기서 1등이 나오고 꼴등이 나오잖아요. 왜? 꼴등은 공부 안 한 사람일 테고 아니면 머리가 아주 안 좋던지. 저도 이제 가르쳐 보면요. 저한테 공부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저를 깡치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스승보다 더 잘난 거, 잘하는 거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총출어람이라고 하죠. 총출어람. 그래서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더 뛰어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직접 보면은. 그렇듯이 가르쳐 보면은 희한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못해. 그건 뭐냐? 이거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고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연습입니다. 연습. 그리고 또 이거를 혼자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명당 찾는 거, 수맥 보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짝짝꿍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울려가지고 같이 산에 가서 명당 찾는 것도 같이 해주고 야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다퉈가면서 말이죠. 수맥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빨라요. 그런 분들이 빨리 터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개 쫓아다니면서 해쇼 하고 가르쳐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밤에 했습니다. 밤에. 그래서 밤에 이 넉넉길 그런데 이제 시멘트든 아스콘 포장이 된 데가 좋아요. 그래서 밤에 혼자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착 합니다. 도로.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는데 위험하니까. 그런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싹 오므러들어요. 근데 수맥이 있으면 움직이라는 암시라고 하는 거니까 딱 크로스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후레쉬 블루다 이렇게 켜봤거든요. 그래서 금이 앞에 쫙 있으면 돌에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후레쉬 필요 없고 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을 켜보면 알거든요. 금이 쫙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제 제대로 보는구나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려면은 밤에 하셔야 돼요. 밤에. 그래서 농로에 가서 농로길에서 그것도 시멘트 도로나 아스콘 포장한데 그런 데 가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맥을 봐야지만은 나머지 우리가 생기도 볼 수 있고 또 초원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몸에 사기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도 우리가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원장법 심지어 거기서 한 가닥 더 나가면 뭐예요? 사람 몸에 있는 영각 그것도 다 이렇게 모셔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생기학에서 이 엘로드 작동 방식은 필수입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오로지 이것만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수맥을 그런 방법을 대략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기 탐지가 있어요. 지기. 땅에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 어딘가 갖고 거기에서 탐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생기가 있나 없나 이제 수맥은 다 볼 줄 아니까 예를 들어서 생기가 있나 없나 볼 때 우리가 눈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는 건 세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위치를 알아야 돼. 명당의 원리 설명드렸죠. 이 명당에 있는 위치를 알고 가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가도 되지만 모르고 가면 헛고생을 한다. 이거 헛고생. 위치. 그 다음에 모양. 땅의 모양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색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위치는 간단하지만 이 색상은 좀 여러 분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땅의 색상, 또 풀이라면 풀의 색상, 또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의 색상, 이런 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가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 같이 이제 현장 학습 다니다 보면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요번에 그 세종대학내에 가서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색상 요걸 본 거예요. 그 명당자리가 둥그스름하게 잔디 색깔이 틀리잖아요. 틀리죠. 아주 그리고 밝아요. 이 토질도 밝고 또 풀의 색상도 밝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둥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정확히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원훈이다. 원훈. 그래서 오늘 달무리 훈이라고 하죠. 달무리 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름달이 때면 옆으로다가 이제 발굽에 이렇게 누르듯이 그 훈이 보이잖아. 그 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볼 때는 그걸 아우라, 또, 배명이라고 되죠? 배명. 이 등 뒤에 이렇게 빛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배광이라고 하죠. 배광. 그래서 이런 달무리 훈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존의 그 풍수학에서 제가 그 생계학에서 차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원훈이에요, 원훈. 원훈. 그러니까 이 둥글다, 이걸 태국훈이라고도 합니다. 태국훈, 원훈. 요거 하나 제가 이제 차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딱 두 가지예요. 이 고일촌산, 저일촌수. 그러니까 한치가 한 3cm 됩니다. 한치가 높으면 산이요. 한치가 낮으면 물이다, 이게.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물이다, 이게. 물. 그러면은, 물에는 명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당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죠. 물론 또 꼭 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논바닥에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 산에 우리가 명당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일촌산, 한치가 높으면 산이요, 한치가 낮으면 물이다. 요 말하고 원훈, 태국훈 요것만 제가 차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 안 해요. 왜? 다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명당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게 풍수 이론이에요. 명당이 아닌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명당이 아니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향도 맞춰야 되고 또 뭐예요? 장풍, 득수, 이런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개 뭐냐면 비보풍수다. 이게 비보풍수 개념이 아주 짙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명당 찾는데 도움되는 내용은 원훈과 저일촌산, 고일촌산, 저일촌수. 요 이론밖에 없다 이거예요. 명당 찾는데 도움되는 내용은. 나머지는 대부분이 뭐냐면 명당이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해주자 이거. 택일 좋은 날 택해서 잠사 지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비보풍수 개념이다 이겁니다. 비보풍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기하게 차용해서 씁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버리고 있어요. 좀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기 탐지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서 지기 탐지를 하라 이거예요. 지기 탐지. 무턱대고 아무 데나 가서 여기 생기가 있는가? 그래서 벌어지면 여기 생기가 있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더뎌요. 우리가 찾는데 더디고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은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를
이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 알 거예요. 저를 뭐예요? 어디를 갖다 놨든지 1분 내에 다 쳤습니다. 명당.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명당 그다음에 이제 그 용맥 찾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